새벽 5시 서울 강남의 사무용 빌딩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가로등 불빛을 차갑게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낡은 재즈 음악을 들었습니다. 연우는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은 리듬을 타고 있었고 남색 유니폼은 세탁을 거듭해 색이 바랬습니다. 27살. 대학 입시에 3번 떨어진 후 그녀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빌딩은 깨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이어폰을 빼고 화장실로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복도 한쪽에 붙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야, 서연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연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박지의 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다가왔습니다. 임원 화장실 휴지 또 안 채웠어? 몇 번을 말해?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심하게 27살에 청소나 하고 있으니 공부를 못했나?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카트를 밀어 임원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묶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일이야.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연우는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만원 전동차 안에서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구인구직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앱을 껐습니다. 서울의 한 신림동 반지하 원룸. 문을 열자 노란 털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울며 다가왔습니다. 보리야, 나왔어. 연우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난 겨울 쓰레기 더미에서 구조한 녀석이었습니다. 보리는 가르랑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연우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라면이 익는 동안 연우는 벽에 기댄 기타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케이스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 달림이 지켜주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반지하 방을 채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연우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연우는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유일한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충청도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연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연우가 6살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실종되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의부사버지는 술을 마시면 연우를 때렸습니다. 여자가 노래로 뭘 먹고 사냐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연우는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레슨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한 실기는 부족했습니다. 3번의 낙방 후 그녀는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의부사버지의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우는 사진을 끄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짠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빗소리가 반지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도 출근이야. 괜찮아. 연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기타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보리가 다시 야옹 울었습니다. 연우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면 다시 깨어나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야 했습니다. 38층 빌딩의 투명한 청소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연히 엿들은 대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빗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연우는 회의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 긴급 회의가 있어서 청소 시간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연우는 창문을 열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지의 차장이었습니다. 연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회장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막아야 해요. 회계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차장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감사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면 돼요. 수치 조작한 거 이번만 넘기면 돼요. 우리 둘 다 보너스 받아야 하잖아요.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연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그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연우는 회의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들은 척하지 말자. 모르는 척하자.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실적 조작, 회사 부정. 연우는 비누로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잘리는 건 자신 같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미 3번이나 직장을 옮긴 그녀였습니다. 주말 내내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리는 그녀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 알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청소부가 회장을 직접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비서실을 통하면 박지의 차장에게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연우는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메모지와 봉투를 샀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조심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이 회사 청소 직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우연히 박지의 차장과 회계팀 김 과장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에 조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담아 37층 회장실 문틈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밀어넣는 순간 연우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연우는 1층 로비 한쪽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회계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복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지의 차장이 사무실에서 끌려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장님 완전히 끝났대요.
횡령 혐의까지 있다던데. 그러게요. 그동안 얼마나 빼돌렸을까요?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고발자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혜 차장이 보복하러 찾아오면요. 그날 오후 연우는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총무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우를 보자 말했습니다. 서연우 씨, 혹시 지난주 금요일 밤에 37층에 계셨어요? 연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김밥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총무팀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CCTV 확인하는데 그날 밤 청소하신 분이 연우 씨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저는 그냥 청소만 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나간 후 연우는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지혜 차장은 즉시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회계팀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전 직원 이메일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연우는 이메일을 읽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신원보호. 그 말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보리를 안았습니다. 고양이는 따뜻했습니다. 연우는 기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연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38층 빌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곧 그녀는 20년 동안 감춰진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 통의 자장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우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보리가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작은 온기를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박지혜가 해고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연우는 3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카트를 세웠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혼자 무서웠어요. 연우는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 달님이 지켜주네. 아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는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아직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스런 우리 아가 편안하게 잠들어요. 엘리베이터가 37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노래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달려가 민준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이 누나가 노래 불러줬어요. 민준은 연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 그리움,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 어머니가 어릴 적에 불러주셨습니다. 민주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그러시는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연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가진 사진 속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당신 어머니입니까?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회장님이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제 사무실로 잠깐 올래요? 할 이야기가 있네. 민준의 비서가 연우의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연우는 37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너머로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인디밴드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재즈바에서 노래하는 가수였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임신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진이 탄 버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노래를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연우가 6살까지는요. 회장님, 제 어머니는 사고 후에도 살아계셨습니다. 저를 키우셨어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6살 때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로는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비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1998년 3월 15일입니다. 민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1997년 6월이었습니다. 수진이 임신 3개월이었을 때였습니다. 날짜가 맞았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연우 씨가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연우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이 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 그 사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연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연우 앞에 놓았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연우 씨는 제 딸입니다. 연우는 서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2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버리고 가셨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수진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는 사람을 풀어 수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왔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보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니는 연우를 떠났을까요? 왜 20년 동안 찾지 않았을까요? 민주는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갈까? 엄마 만나러.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검은색 승용차가 연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연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둘 다 몰랐습니다. 2시간 후 차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세탁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깨끗이 세탁소. 민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연우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연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여자 한 명이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분명했습니다. 연우가 매일 사진으로 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는 연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탁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리미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저 기억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봤는데? 20년 전입니다.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왼쪽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사고 후로 많은 것을 잊었어요. 연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연우예요. 수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우, 우리 딸.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사고, 병원, 혼란, 그리고 낯선 남자. 김철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데려갔습니다. 기억 없는 그녀에게 거짓으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연우는 그렇게 의부사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미안해.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연우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가족은 재결합했습니다. 그날부터 연우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의료진이 수진의 기억 회복을 도왔습니다. 연우는 청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민주는 딸의 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용음악과에 다시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아빠 저는 3번이나 떨어졌어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자.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마. 민주는 유명 보컬 트레이너를 섭외했습니다. 연우는 매일 4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그녀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연우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학을 미뤘습니다. 전국 노래 경연대회에 도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승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무대에 서고 싶어요. 연우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옆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발성을 가르쳤습니다. 민주는 무대 매너를 조언했습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연우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장충 체육관이 무대였습니다. 3,000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연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목소리면 충분해.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이잖아. 할 수 있어. 연우는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음향 장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연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차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혜는 비웃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너 보러 왔지.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러.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아니, 난 그냥 구경만 할 거야.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위험했습니다. 연우는 불안했지만 무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서연우 씨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연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첫 소절을 부르려는 순간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연우는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소리가 없었습니다. 음향 감독이 당황해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멀쩡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끈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무대 뒤를 보았습니다. 박지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야, 내 목소리로 불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차게. 연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반주도 멈췄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생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 달님이 지켜주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퍼져나갔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강렬했습니다. 3,0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랑스런 우리 아가 편안하게 잠들어요. 수진이 함께 불렀습니다. 민준도 박수로 장단을 마쳤습니다. 관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계속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육관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고음이 끝났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연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무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우승이었습니다. 연우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승 다음 날 연우의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음반사, 방송국, 기획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좋은 조건을 찾아보자. 일주일 후 연우는 중견 음반사와 계약했습니다. 조건은 공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만들 자유가 있었습니다. 녹음실에서 연우는 첫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은 엄마의 자장가였습니다. 수진이 불러주던 그 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프로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엄마의 자장가는 첫 주에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연우는 음악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대기실에서 연우는 수진과 민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관객석에 앉아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떨리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카메라는 관객석의 수진과 민준을 비췄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연우는 팬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 일을 해요. 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연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와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민준과 수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축가를 불렀습니다. 엄마의 자장가였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 달님이 지켜주네.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울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우리 다시 만났어.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지혜는 법정에 섰습니다.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그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는 연우를 보았습니다. 연우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부사버지 김철수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였습니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우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우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달과 연우재단이었습니다. 학대받거나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에서 연우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연우는 긴장했습니다. 보리가 캐리어 안에서 야옹 울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수진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니? 네. 이제 괜찮아요.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연우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객석 앞줄에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우입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특별한 분들께 바칩니다.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께요. 꿈을 지킨 모든 분들께요. 연우는 노래하면서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앵콜 무대에서 연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빛을 봅니다. 선한 용기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연우는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별들처럼요.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